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동춘 대표님께서 문화혁명에 대해서 거찰을 해주시면서 함께 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을 맡고 있는 신동춘입니다. 예, 우리 자유통일의 염원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일단 문화대혁명을 1부, 2부에 걸쳐서 두 차례에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 문화대혁명이라고도 하지만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 원래 자기들 쓰는 명칭입니다. 이게 1966년 5월부터 76년 9월 달까지 결국은 11년 한 4개월 정도 계속이 됐네요. 참 이런 참 중국의 역사로 볼 땐 가장 참 수치스럽고 참 전쟁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인민들이 그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참 이런 것이 이게 공산국가였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권력 싸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되네요. 네, 그럼요.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거 이제 많이 우리가 고찰하기 때문에 모택동 1인의 개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홍위병이라는 걸 동원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지식인들 특히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모욕과 살해를 함으로써 중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란에 빠진 정말 뒤죽박죽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12차 당대 1982년에 예제닝 당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건국 이래 당과 국가 인민에게 가장 큰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10년 재난이다. 국가 재난이에요 지금. 예. 이게 몇 개월만이 이러한 그게 11년이나 지금 지속이 됐는데 당 간부가 11만 명, 12만 명, 반동이라고 하는 소위 지식인 우파가 120만 명, 행방불명자가 55만, 56만, 탄압을 받은 사람은 죽진 않았지만 1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도 완전 네. 정말 대륙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의 분석 행위가 있었잖아요. 유학자들을 파묻고 책을 다 불살랐는데 이게 현대판 분석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산당의 광기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참 현대 1966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참. 그래서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마오쩌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배경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은 혁명을 시작하려면 젊은이들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마오쩌둥한테 악의 세력이지 이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 아니죠.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게 주로 유샤오취 국가주석,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런 실용주의자들이에요. 실용주의자들이 인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는 뒷방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택동이가. 근데 모택동인가요? 대약진 운동을 58년도부터인가 일으켰죠. 네. 그로 인해 갖고 중국에 참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4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그 권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네. 그것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 선동을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젊은 애들, 어린 학생들을 선동을 해서 참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에 어린애들을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는데 대학진 운동이 실패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비판을 받아서 특히 우리 6.25 전쟁 때 중국군 총사령부로 참가한 팽덕회가 팽더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샤오기, 유샤오취 등소평한테 권력을 주면서 그렇게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다시 재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아주 잔인한 자기의 그 하나의 전략이었네요. 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유샤오치 등사평양한테 권력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실용노선으로 하니까 인민들한테 그냥 칭찬을 받고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걸 되면 자기는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이제 국제적인 또 배경이 있죠. 대외적인
그 요인이겠네요. 네네네.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스탈린이 어떤 모택동이가 이미 그 1956년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6.25가 끝났는데 1950년도에 그 뒤에 후계자인 후르시초프 당 서기장이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격하 연설을 하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이걸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네. 나도 뭐 어떻게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56년이면 이제 대학전 운동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이미 그걸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우로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모택동이하고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장칭, 모택동이 배우자예요. 그럼 뭐 아주 교활한 여자죠. 교활한 여자. 결국 이제 자살을 하는데 강성, 모택동의 개인 비서였다가 뭐 북경에 뭐 합니다. 천보다 린뼈아오는 나중에 국방장관이 됐어요. 결국 몽골로 도망가다가 죽었죠. 다 일가족이 다 죽어요. 장춘차오, 야오위안 여기 이제 4인방이 다 나와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자 발단은 이 해서파관이라는 겁니다. 해서파관은 원래는 이제 해서파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한이라는 당시 북경 부시장이 해서파관이라는 글을 썼는데 명나라 가정제 때 해서라는 충신이 가정제한테 충원을 합니다. 충원을 하다가 이 뜻이 관철이 안 돼서 잘려요. 해서가 파관이 된 거예요. 봉고 파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한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해서라는 사람이 충신인데 충신이 돼서 고언을 하다가 잘려도 이건 좋은 일 아니냐. 모택동이가 처음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찬양을 했어요. 그런 거 강직하고 당을 위해서 좋은데 이게 결국 모택동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기한테 그 충신이 반기를 드는 거를 상당히 합리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야오원 위안이라는 4인방 중에 하나가 이 상하이 문해보라는 데다 1965년에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까 그 누구죠? 그 사람 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그거를 해서파관을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혁명이 사실상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해서파관을 긍정하는 그 약간 주자파로 몰아가지고 이걸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모택동이 이번에 이걸 또 옹호했습니다. 이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모택동이 얼마나 그 권력에 집착하면서 원칙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밑에 추종자들은 그런 거 따지질 않고 모택동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모택동이 살아야 또 자기들도 사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숙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평전이나 루딩이, 양산군, 러구이칭 여기 이제 주자파라고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우한까지 우한이 있잖아. 해서파관 쓴 사람. 이 1차 타겟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서파관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1966년 5월 16일 이게 우리나라 저기 5.16 혁명하고 어떻게 날짜가 똑같아요. 문화대혁명이라는데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뭔가 이제 4, 9 네 가지 낡은 것을 타파해야 된다 해서 낡은 사상, 문화, 풍속, 습관 그 옛날 사상 가지고 우리 중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 앞장선 것이 이제 여기 4인방 전부 다 자살하거나 뭐 죽거나 처형되거나 뭐 한 사람들이죠. 예, 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인 위안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값을 다 받았죠. 받은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촉발된 사건이 뭐냐면 네이완츠라는 당시에 수재로 알려져 있는 북경대 강사였어요. 40대 중반이었나 뭐 하여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아니라 강성이라는 그 사람한테 사주를 받아서 북문화대혁명 1호 대자보를 북경대에다 붙인 거예요. 이 주자파들, 이 아주 나쁜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네이완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이완츠의 나중에 생애를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자 결국 마오쩌둥 시대에 이미 반혁명 분자라고 해서 8년을 살았어요.
동사평해 때는 또 네가 또 처신을 잘못해서 모의 앞잡이라고 해서 8년을 당해서 16년 수감 생활을 해서 해안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용당한 인생이다라고 해고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로 전개가 되죠. 이렇게 북경대의 대자보가 붙으면서 모택동은 이제 어린애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겠다. 가장 혁명성이 강하다. 이게. 뭘 모르니까 이용하기 좋잖아요. 선동되는 대로 움직이고. 清华대 부속중 이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이용한 거예요. 참 비열한 거예요. 아주 비열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는 이용해서 모택동이 위대하다는 생각해요. 위대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너무나 해악이 강하기 때문에, 해악이 많기 때문에. 마오쩌둥 사상의 영혼은 바로 반란이다. 이렇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100% 수정주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약 냄새를 더 진하게 만들 것이다.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좋다. 우리들은 붉은 정권을 방해하는 위병이다.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한 거예요. 이 대상을 자국인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참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모택동이가 이걸 쓰다가 너무나 이 홍위병의 힘이 강해지니까 홍위병을 또 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모택동은 위협을 느끼니까 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1966년 8월 18일 천안문 사건에 100만 홍위병을 동원한 거죠. 동원해서 모택동이가 이제 사열을 받으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이제 여기 홍위병 완장을 채우는 숭빈빈이라는 그 부속중학교의 중학생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아이돌 스타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대단한 인기가 좋았는데 결국 2013년인가 그때 또 이때 이제 자기 부속 중에 부교장이 죽었어요. 그 폭도들한테 얻어맞아가 죽으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하는 게 또 나옵니다. 어쨌든 숭빈빈이가 아무것도 몰랐죠. 이거는 당 간부의 딸이었어요. 당 간부의 아주 고위 간부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홍위병들이 그 모택동에 어록을 항상 들고 다녔다. 그 빨간 책이에요. 빨간 책, 조그만 책 거기다 어록이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중국이 홍위병들한테 그 안에 성경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뭐 붉은 스카프를 메고 말이죠. 그 모택동 인민 그 복 비슷한 거를 입고서 정말 이게 뭐 현대 중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택동 어록을 갖고 그걸 들고 학교에 가고 거기서 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신나잖아. 이걸 하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칭찬도 받고 모택동 주석이 뭐 칭찬하는데 자, 그래서 1966년 8월 달에 100만 홍위병이 동원이 됐는데 결국은 이 숭빈빈 양반이 이제 이 어릴 때 그때 아이돌 스타였는데 2014년 1월 달에 사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서 특히 부교장이 살해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참, 정말 이게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홍위병이 1차에서 8차, 이게 뭐 8차니까 제가 그 십자군 전쟁이 8차가 계속이 됐어요. 1,300명의 홍위병이 접견을 하고 결국 이게 집단적 광기죠. 이게 붉은 거 보세요. 그 문화혁명 그 10여 년 기간이 중국의 그 문화사적, 문명사적으로 볼 때 완전 암흑기였고 참 중세 같은 거죠. 중세 같은 거예요. 다시 복고풍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공자 사상 그때 비림비공이었어요. 결국 저기 린바오 그다음에 공자를 갖다 완전히 격화시켜서 다 공자묘 사당도 다 파괴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암흑기죠. 1차 타도 대상이 교사, 지주, 지식인, 기득권자. 이 전부 여기 걸리면은 다 비판 의식이 있는 지식인들이었으니까. 그럼요. 어느 것이 좋은가는 실용주의 노선이 좋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 막 그냥 모독과 학살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1933년도 독일 도르트문트의 나치 돌격대에서 이미 히틀러가 거의 비슷한 짓을 이미 꾸몄어요. 이게 빨간 그 나치스의 그 깃발을 들고 말이죠. 군중들이 이 히틀러의 연설에 열광을 했습니다. 뭐 독일인들이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역사적으로 알려진 건 독일 국민들의 90% 이상이 히틀러의 그러한 그 광기적인 노선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대인 죽인 거 보면 알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유대인을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사람이 아주 우대를 받았다고요. 예. 그럼 이게 1930년대 때 네, 네. 독일에서 네. 나치스의 그 돌격대들 예. 수많은 정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완전히 광기 어린 그 히틀러를 갖다가 찬양하고 말이에요. 예. 한 거나 1960년대 때 중국에서 모택동을 갖다 완전히 우상화하고 그렇게 그 선동된 거 보면요. 참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화가 되더라도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이용이 되고 그런 불행을 갖다가 다시 반복한다는 거 보면 참 인간들은 참 우매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교 폐단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교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교냐는 걸 판별법은 좀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예언자, 선지자 이걸 주장하면 다 사교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요즘 어마어마한 그 화제 대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그 신천지 교주 그렇죠. 이만희. 이만희 그 사람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고요? 영생불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이게 우매한 짓입니까? 정말 지금 21세기인데 정말 나쁜 일이죠. 거기에 그냥 재산 갖다 바치고 거기 집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섬찟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의 피해 사례가 라오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예, 소설가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문학가라 하면 근데 루신을 들어요. 루시 아크정전을 제일 드는데 사실은 작품성으로 보면 이 라오서라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낙타 샹즈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경에서 그 인력거꾼의 고달프고 비참한 생활을 그린 거예요. 예. 그 이제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돼서 이거를 하나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소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그 무상계급을 너무 비참하게 그렸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두질 않고 결국은 홍위병들이 66년 8월 달에 가서 완전히 이 라오서를 모욕을 가하고 머리를 반쪽은 깎고 또 손이 뒤로 묶였죠. 이 호위병들이 10대인데 자기 그 손짓벌 되는 그렇죠. 아이들한테 머리를 깎이고 수모당하는 거 참 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수치심을 주는 거죠. 결국 뭐 라오서의 머리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금속 뻐꾸리 달린 혁대가 내리쳤다. 라오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타이펑이라는 호수에 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기념해서 여기 라오스 차관이라고 하는데 라오스를 기념하는 찻집이에요. 찻집. 카페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라오스 차관인데 차라는 건 우리말로 다잖아요. 다. 차. 똑같은 거. 타이핑 호수도 나오고 참 이렇게 지식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해 사례가 말도 못하죠. 이런 식으로 전부 머리를 깎고 군중한테 이 비행기 태운다 그러죠. 저기 두 팔을 뒤로 꺾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이런 사례들이 이런 사람들이 항변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재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중 대회를 통해서 너 이놈 나쁜 놈이라고 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죠. 인간의 그 광기는 짐승들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짐승은 부모 자식을 안 하는데 여기는 부모도 처형 대상이 됐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자, 이제 그건 나오기 전에 자, 팽덕회, 펑더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모택동이를 비난을 하다가 문화대혁명에 휘말려서 결국은 이 반동분자로 찍혀서 마지막에 이렇게 목걸이를 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죽었는데 참 6.25 전쟁 때는 참 영웅이었는데 영웅이죠.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립니다.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인민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죽었습니다. 참. 참 그런 거면 중국의 역사는 20세기 역사 참 잔혹사예요. 잔혹사죠. 중국은 굉장히 잔악한 나라고 도덕성이 공산주의 된 상태에서는 도덕성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모택동이가 부모 형제도 처단하라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폐륜적이죠. 모택동이 이래도 위대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류사오치의 최후를 한번 볼까요? 예. 모택동이가 이 장칭 이런 이 사인방의 악당들을 시켜가지고 류사오치가 국가 주석이에요. 국가 주석 자기가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게 배가 아프니까 류사오치가 잘하니까 여기 이제 류사오치의 부인이 왕광명이라고 있어요. 둘이를 싸잡아서 어마어마한 이제 탄압을 하면서 결국 죽여버린 거예요. 예. 예. 류사오치, 장춘차오, 화이다프 이런 사람들이 물에 빠진 개를 때려잡자. 그 주석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끌어내가지고 모욕을 가하는데도 아무도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 주석인데도 말이죠. 네. 그 문화혁명 때 말이에요. 네네네. 제가 그 중국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미국의 친척이 있어갖고 표은지 왕래한 거 그것도 또 네. 제국주의자다. 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당하고 또 어떤 종교인들은 겨울에 압록강 그 얼음이 없는데 거기다 구멍을 파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사법제도가 없는 것이죠. 문화대혁명은 사법제도의 완전 부재와 초법적인 군중 폭력이에요. 예. 그 유사오치가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 사람들 비참하게 죽죠. 경위단 병사들이 옆에 있는데 이 두드러 맞는 유사오치를 아무도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사오치가. 그래서 또 왕광메이 부인, 왕광메이가 이 주석의 부인인데 뭐 이거를 그냥 참 부인까지 뭐 수십만 군중 앞에서 모욕을 가한 거예요. 왕광메이가. 그래서 왕광메이가 나중에 유사오치는 69년 11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이 왕광메이 부인은 살아서 그래도 80년대 이 유해를 또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네요. 명예가 그 이게 회복이 됐죠? 그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겠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문화대혁명이 수치적인 역사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사오치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러나 이미 죽은 건데요. 이미 죽었는데 왕광메이의 표정을 보면 다. 자 이제 또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택동이가 홍위병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위병 이거 도저히 더 안 되겠다. 홍위병에 날뛰는 놈들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북경대학에 대자보 붙인 내유한치 여자 있잖아. 이게 그 중에 또 5명 중에 하나인데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위병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용해 먹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것 같으면은 어제 동지를 왼수로 여기서 다 언제든지 말을 편의적으로 자기한테 바꾸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홍위병을 비판했어요. 너희들은 무장투쟁만 일삼았다. 그러면은 인민도 노동자도 농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는 비판을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부터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총이며 칼을 반납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해방군을 공격하고 방어를 한다면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다.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병력을 동원해 소탕전을 벌일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완전히 섬멸시킬 것이다. 이제는 뭐 적으로 또 간주하는 거예요. 적으로 써먹다가 그래서 이제 1200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 각지로 하방이라고 합니다. 시합방, 지방으로 가서 뭐 노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혁명 체험을 해라고 하는데 이때 시진핑이도 지금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도 16세 때인 69년부터 7년간 연안시에 량자허촌이라는 데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지금 됐고 자기는 그래서 다 모든 걸 체험했다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또 재밌는 게 린뼈가 그 모택동이가 굉장히 총애하던 거의 후계자의 물망에 올랐어요. 후계자. 유샤오치를 제거하면서 린뼈가 급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택동이가 견제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린뼈 제거하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럼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은 알거든. 거의 그 제거한다는 그 느낌이 차츰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가족을 끌고 비행기를 타고 몽고로 갔는데 이게 추락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비행기니까 그 비행기 그 탈 때부터 다 거기
장치를 해놨지 않겠냐 하는 그런 추측도 많이 있어요. 네. 스탈린도 그냥 당했죠. 자기한테 충성했던 이인자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공통된 점이 그렇게 그 잔인성이 있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이 덩샤오핑입니다. 예, 등소평이라고 하죠. 이 북어공이라고 사람도 그러죠. 류사오치하고 함께 그 문화 대약진 운동 이후에 권력의 실세로 부상을 했는데 결국 또 한 번 또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 때. 그러니까 69년부터 73년까지 거의 한 3년 8개월인가요? 여기 이제 남창에 가서 부인하고 하방 생활을 하고 이때 고난의 시기죠. 네. 사실상 숙청이죠. 아까 주로 홍위병도 학생들이 하방했는데 이거는 뭐야? 굉장히 최고위급이 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숙청이라고 봐야죠. 소평소도 이때 이제 이 하방을 하면서 늘 걸어다니면서 사색에 잠긴 거 이거를 소평소도라고 해서 지금 거기다 그걸 성조했네. 뭐 약간 좀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국의 앞날을 구상을 했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하는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등소평이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또 위대한 사상이 감옥이나 이런 그 저 가택연금이나 이런 데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등소평이가 모택동이 죽기 전에 복권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바로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예. 76년도 9월달에 모택동이 죽었는데 그 전에 바로 복권이 됐어요. 그때 부수상으로 누가 천거를 해가지고 다행히 들어와서 권력을 이어갈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래도 그 핵심부에서 등소평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한 거예요. 죽였으면 뭐 오늘날 현대 중국이 있겠습니까? 예, 소평소도라는 책이 오늘의 중국이 설계된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덩사평이 재등장한 거예요. 73년 2월이니까 문화대혁명이 76년쯤에 끝나는데 이미 한 3년 전쯤에 다시 이제 부수상으로 복권이 됩니다. 예. 이미 마오쩌둥 밑에서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덩소평의 실력이 있다고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 것이죠. 예. 엄청나게 탄압을 하다가 이제 1976년에 중국의 영원한 이인자였던 주울레라고 하죠. 저우연랑인데 먼저 모택동에 앞서서 한 8개월 앞서서 먼저 죽어요. 뭐 이 당시 그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울라이는 너무 드러내지 않고 중국을 걱정을 하는 지도자 중에 하나다고 존경받는 정치인이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조울라이가 먼저 죽고, 그 죽은 다음에 이제 1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뭐 추모 행사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이제 1월달에 죽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모택동에 대한 한 거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천안문 사태가 또 80몇 년도 일어나는 거 거기에 앞서서 이미 있었다고 이게. 모택동의 이제 비극이 이제 결국은 모택동이가 9월달에 죽어요. 76년도 9월달에. 그게 이제 장의펑이라는 그 열차 승무원 출신의 모택동이를 마지막에 사실상 거의 같이 마지막 부인이었다고 봐야죠. 여기 순진한 열차 승무원 시절도 있는데 상당히 우아하죠. 그래도 미인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미인이니까 영웅이 뭐 저기 할 텐데 이 모택동의 마지막 가는 길이 굉장히 쓸쓸하고 비참했다. 마지막에 이제 춘절 우리나라 같으면 구정 명절인데. 사람들과 함께 보냈는데 가고 나서 뭐 마지막 식사를 이제 떠드렸다고 하면서 결국 폭죽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오 주석이 마지막으로 이제 폭죽이 터졌고 해달라고 하니까 갸냘픈 미소가 피어났다.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결국 권력자도 뭐 똑같죠. 뭐. 예. 마오의 죽음 1976년 9월 9일이죠. 예. 이렇게 뭐 평범하게 죽는 거죠. 후계자로 이제 화구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과도기적인 이제 대체된 인물이죠. 인물이에요. 네네. 화국봉 다음에 이제 등샤평이가 전면에 등장하죠. 그 이후에도 뭐 조자양이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덩소평이 실세로서 결국은 이제 등장을 했고,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사인방 체포부터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